네, 안녕하세요. 아, 자, 기본서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봐야 돼요. 그죠? 뭐, 별로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죠? 작년보다 100페이지 줄은 것 같은데. 네, 작년보다 100페이지 줄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걸 가지고 3번 돌아갈 거예요. 삼수만 돌아갈 건데, 11, 12월 달은 지금 한 6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일단, 11, 12월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죠? 예, 준비 다 되셨죠? 네. 그러면 3페이지 서론 들어갑니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그 총칙에서 이제 서론이 나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하고 실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봐보려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 거기 서론에 갖고 1번 공인중개사 법령 구성 나와 있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그 법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법령 동그라미. 그럼 법하고 법령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법령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크게 3가지가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인 뭐다? 중개사법. 이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나왔어요.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요? 대통령령. 줄이면 대령. 자,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밑줄 보세요.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 국토교통부령, 국령,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크게 3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 자, 법하고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걸 포괄해서 법령이라고 해요.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하고 시행령하고 뭐라 그랬어요? 시행규칙. 그러면 이 법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상위 법률이 뭐예요? 법. 그 다음에 상위 법률이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가장 하위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모든 중개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이 셋 중에 가장 하위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포괄 개념이에요. 개념 잡았습니까? 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말이에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제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시행령의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첫째 줄 밑에 보세요. 양갈 2번 첫째 줄. 시행령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행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 제정 목적을 공부를 했어요. 어려운 건 없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포괄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규정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어떤 내용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념 잡았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샥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넘어가 봤어요? 자, 뒤에 뭐 연역이랄지 법적 성격은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5페이지 2절 법의 제정 목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느 법 제정 목적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에요. 자, 그럼 제정 목적 세 가지 다 나왔네. 시행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 제정 목적. 그죠? 그럼 법의 제정 목적은 크게 세 가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전문성 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경제에 뭐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 제정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몇 가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조문에 한번 보세요. 법 1조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거기가 1번. 밑에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그 조문을 보세요. 전문성 제고 1번.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다? 육성. 이게 몇 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거야지. 이 제정 목적도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이 봐보세요.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 것이 제정 목적이죠. 그럼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 것이 제정 목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맞아 틀려?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 이거 살짝 빼버리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럼 또 좋다고 찍고 나와. 맞다고. 그럼 틀려버려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무슨 업? 중개. 중개란 것은 소개해 준 거. 부동산업하고 개념이 달라. 건전한 육성. 그리고 국민경제 뭐다? 이 세 가지가 제정 목적. 초창기 때는 이거 시험 자주 나왔어요. 제정 목적. 이거 세 줄도 안 되죠? 저걸 가지고 문제 내면 여기서 반은 또 틀려나가. 그렇죠? 비슷한 문제 막 지문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행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 제정 목적 공부를 해봤어요. 제정 목적들 한번 봐주세요. 밑에는 안 봐도 돼요. 분설해놨는데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제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앞에 기초 개념서에서도 용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본서 정식적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용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자, 용어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 법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뭡니까? 중개. 그 다음에 또 나온 용어가 뭐예요? 중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순서는 관계없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개공. 그렇지. 이제 다 알았어. 자, 이걸 바로 교육의 힘이라래. 자, 그럼 서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요? 서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용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리 과목에서 알아둘 용어들. 중개보조원 줄여서 이제 보조원 그럽니다. 그럼 이제 중개 개념부터 나오는데 일단 이 용어만큼은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중개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다시 적어 볼게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의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밖에 권리, 그죠? 매매도 중개하고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여기서 법정 중개 대상 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그 밖에, 그 정, 줄여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따 분석을 할 거이고. 자, 이것이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여기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중개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건 누구를 말해요? 그렇지.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중개하면 갑하고 을을 말하면 돼요. 이게 건물입니다. 건 동그라미는 건물. 매매란 것은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렇습니다. 임차인. 이거죠. 이게 갑하고 을이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면 A란 개업공인 중개사가 개공이 이 물건을 알선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 사고 파는 거 중개할 수 있고, 교환, 물건을 바꾸는 거, 임대차,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거 중개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그 밖의 권리가 뭐예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대충 알 거예요.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는데, 이 권리란 것은 민법상 권리들을 말합니다. 이제 민법에서 기초 개념 조금 배웠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들은 이제 어떤 권리를 중개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없는 권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 기초 개념 일단 돌았으니까 그 밖의 권리 한번 적어 볼게요.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예, 됩니다. 소유권은 그 밖의 권리 속에 들어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통 털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영익물권이란 말 써요. 물권 종류에서 무슨 물권? 영익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영익물권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그러면 이 지상권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권리를 원리만 알면 돼요. 지상권이 뭡니까? 아니, 지상권이 뭐라고요? 개념. 여기 우리. 몰라. 그렇지.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칠판 봐볼게요. 어떻게 중개하는 거 봐볼게요. 위로 적어볼까? 밑으로. 자, 가부 토지에 우리 건물을 한 채 지으려래요. 건물을 신축하려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이 토지를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지상권을 설정해야 돼요. 임대차보다는. 이게 이제 권리 성격이 강하거든요. 대항력이 강해서. 그러면 이제 을이 이 가부 토지에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A라는 개공에게 찾아가서 이 토지 빌려서 집 짓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자, 지상권 설정하고 싶다. 중개 좀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그럼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상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득이란 말이 설정, 지상권 설정, 실이란 말이 소멸, 변경이란 말이 말 그대로 변경 또는 이전 거래요. 이건 지상권 설정이거든요. 아직 건물 안 지었어요. 이 토지에다 건물 짓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럼 을이 개공 찾아가서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공 A가
갑하고 사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이게 지상권 설정이에요. 이 지상권 설정.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근데 우리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놨어. 이 토지를. 아직 건물을 안 올리고. 건물을 아직 안 졌는데 지상권 설정해놨어요. 근데 이 토지를 병이 욕심을 부려.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내가 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근데 이미 우리 지상권 설정해놨어, 안 해놨어? 그러면 이 병은 A계공 찾아가갖고 자, 지상권 이전 받으면 돼요. 지상권 뭐? 이전. 그러면 누구하고 이전은 계약을 해야 돼요? 설정은 갑하고 을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고 이전은 을하고 병. 을이 이미 지상권 설정해놨잖아요. 그럼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이전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이 이전 받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이런 형식으로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정 계약도 중개하고 뭣도 이전. 설정도 중개하고 뭣도 이전. 그래서 이제 이 지상 지역 전세권은 설정 중개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전 계약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소멸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소멸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소멸은 뭐 우리가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이 설정 이전을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지상권 예를 듭니다. 이런 권리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권리도 매매만 중개한 게 아니라 이런 권리도 중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당권. 저당권은 용익물권이란 말을 써요. 담보물권이란 말을 써요. 담보물권이란 말을 써요. 담보물권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저당권. 자, 담보물권 종류 배웠어요? 종류는 배웠죠. 내용은 모르지만 유치권, 질권, 저당. 이것이 이제 담보물권 종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용익물권은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담보물권은 중개할 수 있느냐?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건데 유치권 설정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치권 설정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전만 중개할 수 있어요. 판례에서. 설정은 중개할 수 없고 뭔만? 이전. 그러면 유치권은 뭘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개념. 유치권 개념 생각할 때. 무슨 예를 들면 유치권 개념이 금방 떨어져? 민법에서. 유치권 안 배웠어요? 어? 그렇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 수리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카센터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카센터 주인은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동차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말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야. 수리비를 안 가져오면 그 자동차를 잡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야. 그러면 유치권은 설정은 왜 중개가 안 되냐면 이게 법정 담보물권이거든요. 이거 무슨 담보물권?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맡길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맡길 때 자, 수리비 안 가져오면 이 자동차를 잡는다 이런 말 한 자리 안 해도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을 잡을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개공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은 안 돼. 근데 이전은 중개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판례에. 이전은 가능해요. 그러면 유치권은 무엇은 안 되고 설정은 안 되고 이전. 근데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유치권은 하여튼 설정 안 되고 이전만 됩니다. 그죠? 그럼 출제자가 그냥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잖아요. 그냥 출제자가 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유치권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어? 있다고 봐야 돼? 설정은 안 되는데? 이전이 되니까? 예,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유치권 돼.
그럼 질권은 뭘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전당포, 그렇지. 여러분, 요즘 전당포가 많이 없는데, 술 먹다가 돈이 없어. 그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게 질권이야. 그죠? 그럼 질권도 그 개공이, 이 개공이 전당포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겠어요? 이 질권에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어디만 인정되는 권리다? 동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돼요. 자,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 권리. 그러면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동산이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이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당은 중개 대상이 돼요. 이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저당은 판례에서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이건 중개가 가능한 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죠? 저당은 됩니다. 근데 질권은 안 돼. 유치권은 뭔만? 이전만.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그 외에 권리들도 많아요. 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환매권 이런 권리들은 서서히 할 거예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지금 지상권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서서히 할 거고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지상, 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고 저당도 설정 이전 가능해. 근데 질권은 돼, 안 돼? 안 돼.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뭐만? 이전. 이런 행위를 그 밖의 권리 이런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알선이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것이다. 됐어요? 예,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개다. 그럼 이제 중개 개념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자, 자동차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라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건 알선이 아니다. 그럼 고민 해결해 준 거죠. 상담. 그건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야.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일단은 이 법 조문을 숙지한 게 급선무야. 이 해석은 뭐 서서히 하면 되는 거고. 자,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7페이지 보면은 중개 정의 있어요. 예, 그 세 줄, 두 줄 밑줄보세요. 중개라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이게 줄이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법 3조, 우리 법이란 말이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한 걸 말한다.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 조문을 숙지한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정 중개 대상물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서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이다. 이걸 중개를 해야지 중개. 이해되세요? 예.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을 해야지 중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거래 당사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나와 있습니까? 예. 거래 당사자는 그 첫째 줄 후단 이전하고자 하는 자하고 취득하고자 자.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자,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이런 분을 거래 당사자란 말을 써요. 그러면 전세권은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이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를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예요.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예요. 사는 사람이 설정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네, 설정자가 주인. 그래, 소유자가. 설정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 하신 분 이것도 잘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쪽은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란 말을 쓰고 있고, 들어간 사람 뭐라 그래요?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기억 잡으세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들어간 사람은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자, 이것도 거래 당사자가 되지. 이런 권리도 다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거래 당사자란 말은 그런 의미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보세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한다. 이 변경은 이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발생은 설정하고 같은 말이고. 개념 잡았어요? 예.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이해는 매매권, 임대차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 행위 나와 있죠. 유치권하고 법정 이전만, 유치권하고 법정 이전만 적었어요. 여기는 설정 아니에요.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설정 X라고 적었어요. 이거. 이전 행위만 중개가 가능해요. 그러면 아예 거기가 질권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질권은 뭔 써? X. 질권은 아예 중개 대상이 안 돼. 질권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적어봐요. 질권은 거기 빠진 이유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전만 된다 그랬고, 법정 지상권은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전만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알선은 뭐,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지시중개란 말을 써요. 그 첫째 줄, 중개 대상으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 거기까지 밑적어 보세요. 여기다가 지시중개라고 적어요. 이걸 지시중개란 말을 써요. 지시중개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일단 지시중개. 이것도 알선을 말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선이 그 밑에 거래사 개입의 3자 입장에서 거래 계약 체결을 주선한 일체의 행위. 이거 있습니까? 예,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선인데, 앞에 지시중개도 알선을 표현하고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개가 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오늘은 그 밖에 권리,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질, 저당,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예. 안 쉬워요? 혼자 대답은 다 해놓고 안 쉽다고 혼자 대답은 다 해놓고 아주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가 뭔지 대충 감 잡았을 거예요. 자, 뒷배 넘어가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뭐 중개의 성격이랄지 중개의 3요소 이건 서서히 할게요. 자, 뒷페이지 넘겨, 오른쪽 페이지. 공인중개사가 먼저 나왔네. 자, 공인중개사가 뭐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인중개사란 말은 어느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걸 줄이면 이제 이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 여기 공인중개사법 동그라미, 취득한 자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 동그라미, 취득한 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제 왜 이걸 동그라미 쳤는지 아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 이러면 틀려버리고. 그죠? 그러면 취득한 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다. 그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 취득한 자.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인중개사 거기 일반 공인중개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자, 일반 공인중개사. 제목만 밑줄 보세요. 자, 뒷배 넘으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건 개공이요, 개공. 이건 개공입니다. 제목만 밑줄 보세요. 그럼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뭐까지 한 사람? 등록까지. 등록. 네, 좀 개공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제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라면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 저기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한 사람? 취업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게 자격증 있는 사람 다 기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200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법에서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요.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뭔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끝.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말은, 자, 이것은 어차피 밑에서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느냐? 중개업 들어갑니다. 중개업.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그러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세 가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개업 개념만큼은 그 책에 분석이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의뢰. 이건 공식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중개를 업. 몇 가지? 세 가지.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 그죠? 예, 그 차체적으로 일단 미쳐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이건 이제 법 조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기초할 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의뢰인, 그렇게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의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A라는 개공에게 물건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의뢰인은 대부분 소유자가 대부분이죠? 소유자가 대부분 자기 물건 팔려고 내놓잖아요. 근데 반드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진짜 소유자는 병이고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수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가요. 그럼 수임인이 뭐예요? 응? 수임인. 그거 책에 수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로 안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수임인이라는 용어 잡아드릴게요. 수임인이 어디서 나와요?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소유자나 대리인은 대충 알죠? 근데 수임인은 어디서 나와? 어디서 수임인이 나올까? 수임인. 당첨. 여기. 몰라? 좋아. 마스크 벗은 기념으로. 좋았어요. 다 벗었네, 이제. 마스크 다 벗었어. 좋았어요. 자, 칠판 보세요. 위임에서 나와, 위임. 위임이 뭐예요? 자,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위임이란 말을 써요. 위임. 이거 계약입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아, 수임이 여기서 나오네. 그죠? 사무처리를 위탁, 사무처리. 글씨가 잘 안 보여? 사무처리. 사무처리를 위탁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무처리 범위는 엄청 넓어요. 이 사무처리 범위는 엄청 넓은데,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가계를 봐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이 사무처리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럼 이제 맨 위에 거 보세요. 이 사람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알아서 좀 팔아달라. 맡길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 수임이. 맡긴 사람을 위임이.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팔아달라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A라는 계공에게 의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 범위에 누구도 들어간다? 수임인도 들어간다.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계약에서 나와? 위임. 일을 맡긴 사람을 주었어요. 일을 맡긴 사람 뭐라 그래?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 일을 맡긴 사람을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 그럼 물건 팔아달라고 맡았으면 이 수임인이 개공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의뢰인 범위는 이 대부분 소유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 물건. 그렇죠? 근데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수임인이 될 수도 있다. 하여튼 누가 됐든 의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의뢰인 나옵니다. 첫째 줄 후단.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가로 안에 대리인, 수임인, 포함. 소유자가 대부분이고 대리인, 수임인, 포함.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의뢰인이 다른 사람 범위에 들어간다. 개념 적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일정한 뭘 받아야 돼? 중개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럼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하는 것을 이제 무료 중개라 그래요? 그럼 무료 중개했다 그러면 중개 어부 개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중개는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아까 우리가 중개는 알선만 하면 뭐만 하면? 알선만 하면 중개다. 그렇게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중개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점 적으세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무료 중개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 지문까지. 이 지문까지 일단 몇 줄 그어봤어요. 근데 무엇은 될 수 있다? 중개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중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는 알선만 하면 중개야.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기억 잡으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 정도만 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제목에 뭘 업으로 한다 했어요? 중개 동그라미 써서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야.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야. 상담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야, 상담업이야? 상담업이야. 그 개념 잡았어요? 중개는 물건을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이걸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어부 개념이라 그랬죠? 중개는 아까 배웠으니까 이쪽이 업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업이 되려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은 특정되지 않는 다수 사람 누구나. 그럼 반대해서 가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적이고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이어야 돼.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성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업이 되려면 세 가지 갖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학생은 불특정으로 봐야 돼요? 특정인으로 봐야 돼요? 학생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봐야 돼요? 특정인으로 봐야 돼요? 빨리 대답해. 특정. 다른 데는 다 불특정이라는데 혼자 특정. 불특정? 다 불특정이네요. 갑자기 의문부대 나타나. 나서 특정. 좋아. 불특정. 나란히 앉아서 항상 예. 불특정으로 봅니다. 학생은 뭐 대전에서 올라온 학생, 서울에서 온 학생, 그죠?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나사렛 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특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라는 것은 범위가 한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그냥 학생 그럼 불특정 다수인으로 봐야 되고 무슨 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건 특정으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우연히 한 변하면 아니고. 이 어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그럼 잘 봐봐. 근데 이것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돼요.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야. 원래 계속이란 건 여러 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소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거 사무소 내놓고 한 번 하면 계속으로 봐야 돼요. 계속으로 봐버려요. 업으로 봐버려요. 영업 개시 후 한 번, 사무소 내놓고 한 번. 이건 한 번 했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면 우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으로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해야 돼. 영리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서북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중개업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중개업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안 했어요? 자격증 없죠. 등록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옆집에도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예, 여기 했고.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날마다 사라지면 나중에 알게 돼. 그렇죠. 날마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간다고 학원 가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일요일도 없이 학원 나와야 되거든요. 특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 공부하니까 우리 물건 한번 중개해달라. 그래서 배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봤어. 연습 삼아. 근데 그게 잘 됐어. 이게 동네 소문 나고 서로 해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고마 또 보수 받았죠. 그러면 의뢰 들어왔고 보수를 받고 계속했죠. 그러면 여러분 개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적법이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버려요. 이게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다만 적법 중개업이냐 무등록 중개업이냐 그걸로 결정돼. 불문 이게 이제 중요해요. 중개업에서 가장 등록 요건 불문한다는 거.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쭉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 양가로서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에 해당돼야 된다. 아까 뭘 업을 해야 돼?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를 업.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 소개하는 중개업 아니므로 권리금이나 자동차 거래 알선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자동차만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는 이 속에 중개 대상물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계속해서 알선해도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고. 개념 잡았어요? 자, 나머지는 놔놓고 디귿 체크하세요. 중개업은 용어 정상 등록을 요건하지 않으므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그죠?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다만 등록을 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 되면 그러면 징역 벌금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들어가요. 33. 자, 벌칙은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 그때그때 외워버려요. 우리 감옥에 벌칙이 엄청 많거든요. 수험생들 가장 골머리 하는 게 그게 제재.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돼. 이게 나올 때 하나씩 외워두시면 좋아요. 개념 잡았어요? 네. 나머지 놔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업은 자 첫째 줄 후단 계속 반복적으로 밑줄 불특정 다수 밑줄 영리 목적 셋 다 나와 있죠? 셋 다 나와 있어. 그럼 반대해서 가면 특정인은 업이 아니고 우연히 한번 하면 업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계속적 영리성.
자, 그래서 이제 중개어부 개념 잡았어요. 중개어부 개념 시험 자주 나와. 중개하고 중개업이 단독 문제로도 이건 자주 나와. 이 두 개는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포괄해서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TP 넘어갔어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써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첫째 없네. 아, 저기 나왔네. 그 맨 위에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거기 적으세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랍니까? 개공. 자, 우리 중개사, 이 법이 중개사법이에요.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등록이거든요. 개공이 이꼬르 뭐다? 등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하겠다고 서북구청에다 등록하면 돼. 그러면 이제 개공이 되는데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어요. 줄여서 개공. 법인인 개공.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달리편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중개법인. 무슨 법인? 법인인데 중개를 전문으로 한 법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그럼 법인 개공은 어떻게 해서 법인 개공이 돼요? 법인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법인 만들려면 일단요. 상법상 뭘 설립하든 회사를 설립하든 또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무슨 등록? 무슨 등록? 그러면 법인 개공이 탄생이 된다는 거지. 자,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법인 개공이 돼요. 이걸 달실편에서 무슨 법인? 중개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도 결국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근데 중개법인은 법인 개공은 또 특수법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한다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 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특수법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적어 드릴게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어요. 산업단지 무슨 기관? 관리기관.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해. 이건 산림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해. 그럼 이건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다른 법에 의해서? 이걸 특수법이라네.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울 때 일반 법인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다
다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돼? 나머지는? 확실해? 아주 좋았어요. 이것만 등록을 합니다. 이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지 적법이고 이 세 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종류가 그렇습니다. 자, 다 하고 몇 줄 거둘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란 뜻이 뭐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 뭘 가지고? 자격증. 뭘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 이게 공인중개사인. 그래서 아까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는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공은 일단 등록이 돼요. 등록.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다 이거야 되겠죠. 그렇죠? 법인 만들면 이익이 되고 어울려서 법인 만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면 다 이것이다. 자격증 가지고 개설 등록. 자격증 가지고 개설 등록. 자, 그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라는 것을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부칙 6조. 그럼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을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 중개인은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어요. 소개한다. 이때 소개한다는 말을 썼죠. 영업법이 제정돼서 이때는 관청에다가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어요. 신고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소개 영업을 하겠다. 관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중개를 했어요. 이때는 뭐 중개한지 아세요? 부동산도 중개하고 동산도 중개하고 직업 소개도 하고 혼인 중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내놓으면 내가 이거 하겠다. 신고만 하면 별거 다 해. 요즘 부동산만 하잖아 지금. 이거 못하고 이건 별도로 못하고 이게 다 했어요. 직업 소개, 혼인 중매, 동산 중개 다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격증 없어도 돼요. 무자격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신고만 하고 영업하면 돼. 되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에 83년도 말에 제정됐는데 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4년이 할게요.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이건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어. 그럼 중개업 하려면 이제 뭘 받아야 돼? 허가제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했어. 허가를 받았어. 중개업 하려면 허가를 받았어. 이때는 신고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이 돼요. 1회. 공인중개사 1회입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처음 신설이 돼요. 됐어요? 예, 이때는 허가를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이 중개업법이 여러 번 개정되고 1999년 7차 개정인가 될 거예요. 이 7차 개정 때 등록으로 바뀌어요. 등록으로 바꾸고 2005년도에 법 명칭이 바뀌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때 이제 등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이야. 법 명칭만 바뀌었지 지금까지 등록제라고. 그래서 이제 신고로 갔다가 허가를 갔다가 등록으로 와요. 그러면 중개인들은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때요. 61년부터 84년까지 뭔만 해놓고 신고만 해놓고 영업하신 분.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자격증이 여기서 생겼으니까. 자격증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있어 없어? 있죠. 지금까지. 그러면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30년 훨씬 넘었죠.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을 한번 폐업하면 그걸로 끝나요. 폐업해버리면 중개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돼 이제.
지금까지 폐업도 안 하고 계속 유지해 왔다는 소리. 그게 대단한 거지. 아니, 우리가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폐업을 안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대단하신 분들이지. 이분들이 중개인들이야. 그러면 자격증도 없죠? 그죠? 근데 왜 개공으로 보느냐? 등록이 안 되는데. 개공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왜 개공으로 보느냐? 등록은 안 했지만, 자격증이 없어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간주. 그러니까 이때 허가를 바뀌면서 허가증을 주고, 등록을 바뀌면서 등록증을 그냥 내줬어요. 이게 자격증은 없지만 등록증은 가지고 있어. 자격증은 없지만 등록증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때부터 해오신 분을 중개인. 그럼 이제 이것은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단원별로 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12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중개법인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을 몇 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등록요건, 등록요건 동그라미, 개설등록. 자, 등록요건이 이따 배우겠지만, 뭐, 상법상 해설할지,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거 자본금 5천만 원이랄지, 이런 게 다 등록요건이에요. 그래서 개설등록 동그라미. 자, 개설등록을 해야만이 중개법인이 된다. 중개법인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개념.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 자, 첫째 줄 후단.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 지문.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한다 그랬어요.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리고 종류도 몇 줄 보세요. 종류.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지역농협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인.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 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누구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습니까? 자, 공인중개사 밑줄 그으시고 개설등록 동그라미.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개설등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가로 안에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그렇죠? 자,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이 법 부칙 6조 1항에 의해서 개설 등록해서 보는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인을 제한 자 나와 있습니까? 예, 이분들을 말하는데, 자, 거기 소개영업법상 신고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적었어요. 61년이라고. 1961년. 자, 부동산 중개업법 나오죠? 1984년이라고 적어봐요. 허가 동그라미. 자, 소개영업법은 신고. 이때는 허가로 바뀌었어요. 연자로서 법인 및 공인 중에 아닌 자를 말한다.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61년부터 84년 사이 저때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중개업을 해오신 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 중개인. 뭐라고 표현한다? 중개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개념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공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쉬었습니다.